네, 구독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머니코드 김 대표입니다. 자, 여러분들 HLB가 5월 달에 한가 두 방 맞았을 때 있죠. 자, 제가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HLB에 대한 영상을 본격적으로 업로드를 해드리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결과론적인 게 아니라 이 한가 두 방을 맞았을 때부터, 그리고 그 한가가 풀리는 시점으로부터 그때그때 매일매일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흐름이 전개될 것이고, 지금 시장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HLB가 어떤 영향을 받고 있고,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뭐 때로는 매수 기회로 좀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때로는 크게 빠지더라도 걱정하지 않고 보유를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둥. 그리고 바짝 최근 같은 경우에는 업황 자체도 너무나 좋고, 시장도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움직임이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이렇게 또 큰 음봉이 나타났을 때도 설명을 다 해드리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빠지면 더 사면 되겠지만 바짝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쉽게 빠지지도 않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솔직히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자, 근데 이제 HLB를 저도 개인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지만 FDA 허가 여부 결과는 어차피 아무도 예측을 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지만 그 전에 주가의 본질과 지금 현재 시장 상황과의 매칭만 좀 어느 정도 할 줄 안다면 솔직히 쉽게 대응할 수 있고 전망할 수 있는 기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일정 발표가 이 정도의 시점이라고 했을 때 그 앞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흐름들과 분위기와 상황들을 보면서 주가의 방향이나 시세 예측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건데, 그 다음 이벤트 FDA 최종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에 대해서는 저도 예측을 할 수 없고 여러분들도 모르고 진양곤 회장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그때 가서 우리가 결과론적으로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내용들이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일정 발표를 앞두고서 움직이는 거, 이제 그 정도만 우리가 먼저 파악하고 대응하자,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자, 일단 기본적 분석 관련해서는 정말 HLB가 매우 완벽한 상태였고요. 그 이후에 기술적 분석도 제가 여러분들께 신뢰도가 높은 그러한 지표들을 가지고서 확률 높은 걸로만 분석을 또 진행을 해드렸었죠.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보유하실 수 있도록 정말 많은 설명을 해드렸었습니다. 자, 제 영상을 매일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도 정말 많으신데 우선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꼭 올리고 싶고요. 최근에 시청하기 시작하신 분들도 많으셔서 한 가지만 정리 좀 해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선 스토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HLB의 긍정적인 배경들이 너무나 많다, 이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다음 달에 미국 중심으로 기준금리가 인하되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된다라는 것은 인터넷, 플랫폼, 제약바이오, 2차전지, 건설 등등 금리에 민감한 섹터들이 전체적으로 일단 기본적인 펀더멘털에 있어서는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유한양행 중심으로 펀더멘털에 대한 레벨업의 기대감, 좋은 사례를 만들어줬죠. 유한양행의 랭라자가 병용 임상으로 국산 항암제 1호로 FDA 승인을 받게 되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앞으로 어느 정도의 이익을 벌어들일지, 그러면서 또 유한양행에 대한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까지 평가를 받는지 등등 이렇게 먼저 앞길을 좀 터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HLB 같은 경우에 주가가 바로바로 빠르게 따라가지는 못했었지만서도 어느 정도 최근에 그래도 시세가 다시 회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면 추후에 HLB도 FDA 승인을 최종적으로 받았을 때 해당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고 또 이익은 어느 정도며 그에 따른 밸류는 얼마다, 뭐 이런 계산을 또 하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유한양행은 어쨌든 최종적으로는 허가를 받은 거지만 HLB는 아직 허가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또 부정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해요. 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억지로 제가 변명하고 싶진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짝 최근에 엠폭스라든지 코로나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또 괜찮게 나타나고 있죠. 모두 다 대부분이 제약바이오 종목들이고요. 신규 상장했던 제약주들까지도 움직임이 굉장히 좋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너무 좋았다. 자, 그리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요, 경기 방어주 성향도 있기 때문에 경기에 대한 리스크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자, 더불어 마지막으로 생물보안법으로 인한 일부 CMO와 CDMO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강세 흐름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는 어쩔 수 없이 제약바이오가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흐름과 신고가 랠리, 그리고 또 주도주의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뭐 오래 끌고 갈 만한 섹터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당장에는 이러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제약주를 보유하고 있는 건 대응을 잘 하고 계신 거다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나 HLB를 아직까지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고점에 샀다가 하한가 두 방 맞고 다시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10만원 이상에서 매수를 해서 들고 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약수익권이시거나 뭐 큰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도 있고 또 오랜 시간 동안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습니다. 자, 그래서 HLB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만족스러운 단가와 또 만족스러운 비중으로 들고 계시다면 잘 보유를 하시다가 추후에 FDA 결과에 따라서 또 방향을 새롭게 잡으면 그에 맞게 칼 대응을 또 해야 되겠죠. FDA 재심사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생각보다 많이는 오르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지금 현재 그 과정이 이때 당시에 이미 반영이 돼서 주가가 올라왔던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시세 이상으로 더 당장에 크게 뻗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이때 당시에 FDA 결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온 시세와 지금 똑같은 위치라는 거예요. 진도 자체가, FDA 그 과정 진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앞전 고점들을 더 넘어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지금 당장에 발생하기에는 이론상 좀 맞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는 우리가 크게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결과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 시세를 넘어서 또 계단식의 상승을 보여주느냐 마느냐 이게 결정이 되겠죠. 그래서 발표 전에는 새로운 호재가 터지는 거 아닌 이상은 아마 직전 고점을 당장에 넘어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뭐 직전 고점 대비해서 아직 그렇게 크게 빠진 시세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데 있어서 엄청 고통이 심하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혹시나 이번에도 뭔가 다른 이슈로 인해서 불발이 난다거나 딜레이가 돼버리면은 이거는 좀 심하게 두드려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도 약물 자체에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CMC 제조 공정에 대한 문제였고 어쨌든 공정에 대한 문제지만 시간적인 딜레이는 걸렸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 급락이 나타났고 근데 여기서 한번 불발이 났는데 또 만약에 불발이 난다? 이건 투자자들에 대한 실망감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겠죠. 자, 더불어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는 잘 통과를 해서 주가가 홀홀 날고 있는데 HLB가 여기서 또 다른 이유로 인해서 통과를 못했다? 이거는 최소 하한가 3방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불발이 난다면 물론 잘 될 거라고 믿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데이터가 좋은 건 사실이니까요. 근데 데이터만 좋다고 해서 무조건 다 되는 거 아닌 거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자, 이번 하한가 두방 사태도 약물 관련된 이슈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약물에 대한 문제, 임상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만 가지고 최종 목표를 모두 이뤄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일부 가져가는 거는 사실 맞아요. 투자자로서 항상 예기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빠르게 판단하고 대응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준비를 하실 필요는 있겠죠. 자, 어쨌든 최종적으로 FDA 승인 여부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는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나중에 혹시 이 결과에 있어서 변수가 발생한다 그러면 그에 맞는 대응을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미리미리 계산을 좀 해둘 필요가 있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시점에서 HLB가 좋은 거는 뭐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어요. 너무 좋아요, 솔직히. 근데 FDA 결과는 저도 모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가서 혹시나 변수가 생기더라도 그건 저를 원망하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건 아예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가 있죠. 자, 어쨌든 지금 현 시점에서 FDA 결과 발표 전까지의 동향은 우리가 어느 정도 계산하고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제 결과 같은 것들은 그냥 바램일 뿐이다. 그 정도는 여러분들 충분히 분간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저런 내용들로 인해서 지금 일단 제약주들을 꼭 배팅을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HLB로 잘 보유를 하고 계시면 너무나 좋지만 혹시나 HLB를 뭔가 놓친 것 같다 싶으신 분들은 빨리 저에게 연락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빨리냐? 이번 주만 벌써 이 히든 종목이 20%나 올랐습니다. 근데 아직도 갈 길이 멀었죠. 자, 10월 달에 FDA 심사 일정이 있기 때문에 얘도 지금 시동을 걸기 시작을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쫓아서 사도 돼요. 근데 이 쫓아 산다라는 것도 표현만 좀 다른 거예요. 100% 이상 오른 종목을 추격하지 말고 차라리 20% 오른 종목을 지금 사시면 사자마자 수익권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들 한참 올라가 있는 꼭대기 종목보다는 지금 이 종목을 사는 게 저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100% 200% 올라서 지금 사도 되나요? 그렇게 질문하시고 그럼 눌리면 사세요. 그렇게 사고 싶으면 했더니 눌리는 거를 물렸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 경우가 있고 이러면 서로 피곤해져요. 주식은 타이밍이 중요해요. 근데 그 유명하신 존 리 대표님은 타이밍을 맞추려고 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타이밍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겠지만 주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요소 중에 타이밍도 포함이 돼요. 여러분들 경험해보셔서 아시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액션을 취해야 될 타이밍이 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좀 잘 참고해 주시고, 말씀드렸다시피 10월달 FDA 일정을 앞두고 있는 제약 히든 종목 항암이라고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내용 정리해서 전달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관, 연기금 지금 수급 미쳤습니다. 꼭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근데 이제 제약주들이 싫다 나는 그러신 분들 있거든요, 은근히. 그러면 2차전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그건 여러분들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저희 머니코드 채널 구독을 누르시고 제가 삼성 SDI나 엔캠 영상을 올려드리는데 그거를 꼭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은 딱 그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어떤 거? 제약 쪽과 2차전지 이렇게 두 가지만 꼭 챙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기술적인 관점에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주식을 볼 때는 여러분들 분석을 뭐 넓게 분석하기도 하고 좁게 분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일단 한 번에 파동이 형성될 때 그 추세를 좀 중요하게 봅니다. 자,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됐거든요. 1차적으로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됐다가 2차적으로 조금 더 강한 추세가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 시세를 놓고 보시면 여러분들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꼭 무조건 이렇게 수평적이지는 않아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을 때 대각선으로 사선으로도 지지와 저항이 형성됩니다. 이런 식으로 지지와 저항을 형성하기도 해요. 지금 HLB가 딱 그런 모습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대로 불을 뿜기 시작했던 시점으로부터 살펴보면은 이런 구간들이 다 지지점, 여기도 지지점, 여기도 지지점. 근데 지지가 실패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저항으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추세가 깨져버린 거죠. 이렇게 만들어냈던 이 시세에 대한 추세가 바로 여기서 깨진 겁니다. 그러면은 제가 지금 그어놓은 이 선은요, 딱 여기까지만 적용이 가능한 거고 그 뒤로는 또 새로운 관점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방향을 틀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이려고 할 때는 수평적으로 좀 놓고 보셔야 돼요. 수평적으로 놓고 봤을 때 지지와 저항에 있어서는 또 이런 가격대죠. 추세를 깨고 내려오는 시점에서 이 부분을 잘 보세요. 그럼 이 부분 앞전에 보시면 여기가 저항대였죠. 자, 주가가 쭉쭉 올라오다가 저항을 받고 한번 빠졌다가 돌파가 나타났던 가격인데, 그리고 이제 추세선을 이탈하고 추가적인 하락이 더 나타났을 때 앞전에 저항을 받았던 구간을 지지를 받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인 반등이 또 나타났는데 이제는 앞전에 추세적으로 지지받았던 가격을 저항으로 작용을 하면서 이렇게 요 가격 있죠? 자, 이때 시점으로 또 주가가 무너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목균형표에 구름대를 이탈을 해버리죠. 하한가로 한 방에 이탈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뚝뚝 떨어지기 시작을 했고요. 장기 이평선인 224일 이평선까지도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지만 내용 자체는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추가적인 반등을 노려볼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저가 매수 기회다라고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죠. 여기서부터 다시 보시면 이제 이 빨간색 장기 이평선은 여러분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역할을 해주는데요. 자, 그래서 이 선을 일시적으로 이탈을 하긴 했었지만 다시 빠르게 회복을 보인 뒤에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 이 조정받으면서 아래 꼬리를 만드는 위치를 보세요. 정확하게 224일 선에 이렇게 또 지지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이제 반등을 보이다가 국채금리 급락하면서 빠지죠. 그리고 미국 동부시간 기준으로 7월 2일에 FDA와 항서제약이 미팅을 했고요. 자, 그걸로 인해서 특이사항이 없다라는 내용 때문에 주가가 이 강력한 매물대를 뚫고 다시 올라갑니다. 강력한 매물대라는 것은 보시면 일목균형표에서 이 파란색 구름대를 우리가 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운 이렇게 써드릴게요. 운. 그래서 이 음운을 돌파를 합니다. 이 음운을 돌파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아주 강력한 지지점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름대 자체가 지지 라인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다시 상승을 또 시도하는 이런 모습인데, 여기서 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한 번의 상승과 고점을 만들어냈고 두 번의 상승과 고점을 만들어냈고 지금 다시 세 번째 상승과 고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인데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현재 마지막 캔들을 기점으로 그 앞에 향후 26일까지 놓고 봤을 때 이거는 양운이잖아요. 양운. 이 양운의 구름이 굉장히 크게 유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캔들도 양운이면서 앞에 구름대도 양운일 때는요,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게 일단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는 앞고점을 한 번, 두 번, 세 번째 터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다이렉트로 뚫고 올라갈 가능성도 있지만 혹시나 한 번 더 조정을 받게 된다면 그 자리는 무조건 공격적인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네 번째 상승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 네 번째에서는 앞고점을 넘어서 돌파가 가능한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승 아니면 눌렸다가 가는 시세를 한 번 더 보여준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제 네 번째잖아요. 이 네 번째 상승
상승은 정말 강한 상승입니다. 보통 기술적 관점에서 그래요. 그래서 추가적인 슈팅이 좀 세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보시면 기술적 관점으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그때그때 구간별로 이해하고 풀이해야 될 만한 내용들이, 근데 기술 분석도 이 정도가 혹시나 안 되는 사람들의 영상을 보고 있다면 굳이 그 사람들에 대한 영상을 볼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기술 분석을 할 때는 또 거기에 맞는 좀 정확한 데이터와 이론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고요. 또 그렇지 않다라고 했을 때는 스토리에 의존을 하면서 기본적 분석에 치중된 배팅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 HLB는 기본적 관점이든 기술적 관점이든 모두 다 또 완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까지 일단 설명을 드려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더 하나만 언급을 드리면요. 제가 개인적으로 뇌과학이라든지 또 투자 심리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봤었는데, 그거를 보다가 어떻게 하면 제가 이제 저희 정규반 회원님들이나 유튜브에 영상을 올릴 때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만한 이론이 없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직접 만든 이론이 하나 있는데 요거 한번 잠깐만 보세요, 여러분들. 자, 기본적으로 일단 주식 투자는 심리가 80, 기술이 20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차트에 선 긋고 뭐 이런 거보다는 사실은 심리적인 게 더 크게 작용이 된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심리가 대부분을 결정짓게 된다라는 뜻인데, 뇌과학과 뇌심리 이론상 이 80%, 심리의 80%, 이 심리 영역이 가장 불안정한 상태이면서 또 불명확하게 작동되는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판단이 흐려진다라는 거죠. 충동적이고. 그게 바로 주가의 각도에서 찾을 수가 있다라는 건데, 주가의 각이 0도에서 45도일 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35도에서 180도의 위치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심리가 가장 많이 흔들리고 불안정하고 올바른 판단을 못할 확률이 가장 높은 각도다. 이런 데이터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각도는 뭐 심플하죠. 0도에서 45도, 그 다음에 135도에서 180도. 그래서 주가가 딱 이 영역에 들어갔을 때, 이 구간에 들어가는,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요런 각도,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이런 각도일 때, 딱 여기와 여기에서는 대중 투자자들의 매매 심리가 가장 극도로 크게 자극되는 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격 외에 뭐 다른 부분들은 그렇게 크게 자극되지가 않고 대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미미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각도에 맞게끔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술적인 이론이 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 영상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께 추후에 설명을 같이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기술 분석도 여러분들 쉽게 매매를 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다양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HLB 최대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는 끝까지 잘 보유해서 좋은 수익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히든 종목 정말로 월요일이면 마지막 매수 기회일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 20% 정도가 상승을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300에서 350%가 가는데 20%면 이제 시작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또 그때 가서 뭐 100%, 200% 오른 거 가지고 거기서 지금 사도 되나요? 해봐야 의미가 없다. 자,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으로 준비가 뭔가 잘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빨리 이 종목이라도 신청을 좀 해보시고, 나는 원래 제약주 잘 안 해 그러신 분들은 삼성 SDI 중심으로 보시고, 또 머니코드 김 대표가 올려드리는 저희 채널의 삼성 SDI나 엔캠 영상 꾸준히 보시면 또 다음 스텝에 핵심 종목들, 히든 종목들 힌트나 도움을 좀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어쨌든 영상을 많이 시청해달라. 그리고 화끈하게 제약주로 수익 한번 땡겨보실 분들은 화면 좌측에 보이시는 김 대표 개인 번호로 항암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순차적으로 발송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남은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